오늘의 플러스,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 그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 한때 네. 뭐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다 이 네. 소식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없는 거 보니까 좀 잦아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현재 이란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원래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됐었던 시위였고 이제 굳이 한국말로 따지자면 남대문이나 아니면 영상에 있는 그 전자기기를 외부에서 수입해가지고 파는 그 자영업자들이 그 새로 출범했던 이 신정부가 이제 외환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이란 화폐가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로 시작됐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기회라 탔던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소수민족 독립파 애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네. 바로 이제 큰 반정부 시위로 변신시켜 버렸어요. 네. 처음에 이제 시위가 애초 시절 때는 대통령이 이제 개혁파이다 보니까 시위자분들의 시위 요인을 인정했고 우리는 정부로서 인정해야 된다. 이건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의도라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무장 조직들도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방화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보통 예전에 이제 히잡 시위 때도 크게 반정부 시위였잖아요. 예. 그때 이만큼 방화 사건이 없었는데 이번 한 20개 넘는 이슬람 사관이 방해됐어요. 이제 물론 이란 정부도 일부러 좀 약간 국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본인이 가서 직접 방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교전들이 벌어졌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시위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AK-47이나 아니면 미국 M16 같은 뭔가 무기들이 길거리에서 교전들이 벌어졌어요. 그 교전이라는 게 정부군과 시위자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누가 시킨지는 물음표라고 하되, 예. 결론적으로는 맨 처음에 시위하러 나갔던 사람들하고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교전을 했다. 교전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아니고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소규모 내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릿수. 그렇죠. 예. 사람 숫자. 사람 예.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 사람 숫자라면 이란에 있는 지금 신정 제재가 유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출판권, 방송권, 그리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정제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직을 너무 쉽게 만들고 확대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이란 정부는 이 소규모 내전을 빠르게 마무리시켰고, 지금을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생포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북한 마냥 방송에 출연시키고 이제 무기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시키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던 민심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람 많이 죽다 보니까 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시위하려고 나갔는데 죽은 사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엄마가 심부름을 해가지고 빵 사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전으로부터 나온 우발적인 정화를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을 네. 때요. 제3의 무장 단체가 개입한 것 같다. 그건 무슨 소리세요? 이란에서 이미 이번 시위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는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그거는 친정부 성향의 단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란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예. 소수민족들은 무장 단체들이 있고, 예. 이 사람들은 중간 중간에 이제 자살 폭탄 사태들도 일으키고 아니면 고위급 인사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랬군요. 이거는 이미 이란에서는 좀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검찰들이 이렇게 암살 많이 당해요. 예.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검찰들이 이제 무장 단체들을
수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게 죽은 소수민족들도 있어요. 네. 굳이 좀 약간 독립군에 합류돼 있지는 않았는데 예. 뭐 어쩌다가 이름이 거기다가 연립해가지고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이 그 판결을 하는 판사 아니면 그 수사를 작수시킨 검찰을 암살시켜요. 이런 예. 일들이 뭐 가끔씩 이런 기사를 보시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무장단체들 이란은 없는 거 아니고 이번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원래 네. 있었던 원래 거고. 있었던 거군요. 예. 그러면 그 제3의 무장 단체들은 원래 있었던 거고 이번 이슈가 있었을 때 그래 이때 우리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자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합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틈을 탄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3의 무장 단체들이 원하는 지향점이 이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번에 시위에서 다 한 목소리겠지만 단체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그것도. 네, 이제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애들은 이란이라는 이 영토를 유지하고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가능하다면 좀 살짝 사회주의 진영이 있는 좀 나라를 만들자. 여기서 사회주의라고 해서 왠지 러시아하고 미국,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사회주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상관이 없는 애들이. 예. 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네. 뭐 쿠르드족이라든가 예. 벨루지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제일 많이 죽었던 로르족이라든가 원래 로르 사람들은 제가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던 지역이 로르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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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가 시민들의 성과라고 결론을 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결국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사회주의를 해보자, 뭐 민주주의를 해보자, 뭐 아니면 소수민족은 또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시위가 지금 뭘 가져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한 2, 3년 전에 이제 마사윈이 히잡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소수민족 시위였다가 어쩌다가 이제 주인공이 여자이고 히잡 문제 때문에 터졌기 때문에 히잡 쪽으로 변신이 되는데 그 여자가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 이제 종교 경찰한테 항의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죽었는데 근데 이란이 그때 그 시위를 제압했어요. 예. 제압을 했지만 그 시위 이후로부터 히잡 단속이 좀 약간 줄였거든요. 지금은 이란에 가시면 옛날만큼 히잡 쓰는 여자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히잡을 안 쓰면 경찰에 와서 많이 나대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번 시위로 이란에서 뭐가 달라질 건지는 두고 봐야 돼요.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진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시기를 이번이 나름대로 이제 시위는 이제 잦아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각 정부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을 방송국이나 이런 데 데려와서 그때 무기는 누가 줬느냐 뭐 이거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건 다시 정부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확실히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보다는 이란이 이미 맨 처음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나왔을 때 이란 모습하고 지금 이란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개선해 왔어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군요. 뭐 예를 들면 90년 80년대 가시면 내 학교도 여자 남자 따로따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란이 출범을 했을 때 그 까다로운 모습보다 점차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시위가 일어날 때 지가 알아서 개선한 것보다는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시민 사회의 활동을 허용해 주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 크게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야지 나라가 좀 약간 바뀌어야 되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타성에 젖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또 시위를 하면 바뀌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진압을 하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음에 알아서 변해요. 왜냐하면 시위하고 밖에 나갈 때 뭔가 단장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다음 시위는 더 크게 더 격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세 개 좀 단합을 해요. 그런데 이번 시위는요. 우리
신하시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과 달리 네. 제가 좀 달리 해석했던 네. 이유가 이번 시위대에서 요구했던 목소리들 중에는 팔레비 왕조 복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국가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건 이제 소규모 내전이라고 말했죠. 아. 예. 그리고 발레비 왕정이 이제 아시다시피 79년에 무너졌고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발레비 왕정 때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디아스포라를 보시면 역시 이렇게 네 가지 파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왕정파, 예. 하나는 소수민족파, 예.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의 파, 예. 그리고 마지막 뭐 그냥 신종 체제를 아직도 믿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이란 디아스포라 이 네 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발라비 왕정파 이제 왕당파 사람들은 이제 나름 왕이 쫓아날 때 엄청난 자금으로 나갔어요. 예. 그래서 나름 그분들의 자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활동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란을 싫어하고 이란에 있는 이 신정 체제가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는 이제 서양 세계 사람들도 이제 대안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완종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너무 민주주의적인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반정부 세력들이랑 손을 잡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직업받고 싸워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가 그 영상을 다른 방송에서 띄웠는데 네. 이제 완정파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이란에 있는 신정체가 무너뜨려라. 또 다른 반신정 체제의 사람들이 트러크를 가지고 그 시위대에다가 이렇게 몰아냈어요. 우리는 왕도 싫어하고 신정도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미국아 예전 했던 실수로 다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고 저 너무 좀 약간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것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이란 국정원이 아직도 반정부 인사들을 해외에서 재고를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또 기자 한 명을 이제 몰래 납치했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소수민족들하고 이 사회주의 진영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제거하고 있지만 91년 이후로부터 왕당파 사람들은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반정부 디아스포라가 단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단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라는 생각은 다 다른 거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끼리 이렇게 단합을 했었다면 네. 이란 신정 체제가 오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너무나 얽혀설켜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란 완정 시절 때는 소수민족들이 단합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란 혁명이 수립이 됐는 그 초기 단계에는 그때 있는 수뇌부가 야 우린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연대를 뭉치자. 해가지고 우리는 소수민족이든 뭐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란 그 이란은 지역 이름이고 네. 페르시아는 민족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초기 시절 때 소수민족들이 그래 뭐 이 정도라면 우리는 그럼 독립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완정 시절 때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단합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갑자기 왕세자가 나와요. 예. 아빠가 했던 거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나 아빠는 좀 소수민족들을 괴롭혔는데 난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 소수민족 단체들이랑 연락처도 안 하고 무슨 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야 왕정이 다시 한번 수립되면 지금 이란 신정 체제보다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그럼 연대를 안 하겠죠. 네. 지금 이란 내에서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영향력, 지분 이게 상당합니까? 이란의 중심지만 이제 페르시아족이고 네. 페르시아족의 인구는 정확한 이제 여론이 조사하는 기관들 없잖아요. 이란이 아무리 좀 어느 정도 오픈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서양 기관들이 와서 변하게 조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북한만큼은 아니에요. 예. 중국만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들의 평균으로 따지면 이란의 50%만 페르시아족이고 네. 나머지 50%는 소수민족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아제리 투르크 한 30% 넘어요. 쿠르드족 한 10% 가까이에요. 예. 소수민족들 많아요. 뭐 말레주족 3%. 자 여기서 3%는 너무 작은 숫자로 보이죠.
이란 인구가 9천만 명 넘어요. 3%라면 200만 명, 3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이란은 좀 약간 중국이랑 다르게 비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수민족들이 국가 기관에서는 밀리진 않아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종교 제거 지도부 지도자 네. 알리 하마네이 네. 이 사람 아빠가 투르크족이에요. 네. 예를 들면 저는 하마네이는 지금 여기 있으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분의 영상들을 봤는데 다 제가 알아듣거든요. 예. 살짝 좀 약간 사투리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 지금 대통령 메수드 페제스키안 예. 그 사람도 페르시아 인선이 아니에요? 현혈. 혼혈. 그래서 투르키예 말 잘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소수민족들이 신정 체제가 들어오면서 물론 완전히 단합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근데 네. 완정 시절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풀린 거예요. 네.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바로 그 대목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소수민족이 탄압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신정체제 들어와서는 소수민족들 출신들 중에 굉장히 수뇌부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서 네. 지금 소수민족은 오히려 이 체제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앞서 시위에도 많이 참여하고 이제 했다고 이유가 해서. 종파 문제예요. 종파 문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쿠르드족은 파니 시아파고 나머지 파는 수니파예요. 말루지 애들은 수니파예요. 예. 아랍 애들 중에서도 시아파가 있지만 또 수니파 애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수니파 아랍 애들이 단합을 받는 거를 보면 같은 시아파이지만 또 이렇게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감정이 가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종파 문제가 이번에 꺼였기 때문에 종파 문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소수민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양을 봤을 때는 왕정보다 나을 뿐이지 완전히 단합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니다. 네. 이란은 무조건 시아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없는 거였군요. 네, 이란 인구의 한 70% 정도 그것도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시아파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족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순위파도 있고 해서 네. 종파 문제도 또 섞여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정말 복잡하네요. 이란은. 그러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위로 인해서 네. 단기적으로 신정 체제는 이제 흔들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아니다. 이번에도 시위가 좀 격렬했을 뿐이지 이 시위를 잘 뛰어넘고 다시 이란이 한번 개혁하는 어떤 바뀐 모습으로 끝날 거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시위 때문에 신정 체제가 흔들렸다고 할 수 없지만 네. 이미 신정 체제가 2009년부터는 흔들려 왔어요.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9년 때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그 당시에는 이제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크게 우리는 다루진 않아요.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알리 하마네이 지금 종교 제거 지도자잖아요. 예. 예전에는 알리 하마네이의 선배 호메이니가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네.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예. 그때는 대통령이 알리 하마네이였고 예. 국무총리는 무사위였어요. 예. 무사위는 생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에요. 헌혈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둘 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족이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탑3잖아요. 예. 근데 이 2009년 때는 무사위가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이슬람 혁명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가지 말자. 조금 국민의 뜻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자. 예. 해가지고 다시 출마했어요. 대통령으로. 예. 근데 알리 하마니 그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동맹자였는데 그 계기로 엄청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예. 상상해 보세요. 그 혁명의 수뇌부끼리 이렇게 경쟁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때 무사위는 가택 현금을 먹었거든요. 아직도 가택 현금 중이에요. 지금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이란에 있는 신정 제재가 이미 흔들려 있어요. 거길로부터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위는 뭐 이번에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 민심으로부터 깨진 거는 많을 텐데 저는 2009년에 있는 그 사건이 아마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 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신정 체제가 내리막길로 가는데 가속화되는 계기는 분명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속화 정도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행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외부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시 뭉치나요? 왜냐하면 시리아
눈앞에 있어요. 리비아 눈앞에 있어요. 이라크 눈앞에 있어요.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면 내전이 터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에 있지 않는 집단 성폭행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다 시리아, 이라크에서 봤기 때문에 야, 뭐 불쌍하게 죽었는가 아니면 명예 없게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죽는 거를 선택했겠죠. 예. 그럼 여기서 외부 세력이 침략한다라는 건 미국을 말하는 예. 거예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 신정 체제를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네. 거니까 오늘 여쭤보는 건데 저는 그냥 이란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 네. 이슬람 이탈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신정 체제가 굉장히 빨리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슬람 이탈률이 높은 국가인 건 맞습니까? 예, 이거 사실은 집계하는 거는 네. 개박이에요. 근데 현재로서 뭐 예를 들면 이슬람 세계 안에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보세요. 네. 지금 수많은 이슬람 국가가 있잖아요. 모로코, 튀르키예, 이란, 사우디. 이슬람 이탈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제 보기엔 10명 중에서 9명이 이란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란 분들이랑 대화하시면 저 여기서도 이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가 만났던 이란 친구들 가반수가 이슬람을 이탈한 상황이었어요. 저 이렇게 뭐 가끔씩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개신교를 개종했다든가 아니면 파키스탄, 카자키스탄, 뭐 튀르키예 가끔 가다가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비율이 많은 거는 저는 이란 말고 못 봤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거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이탈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이란. 근데 이제 이탈률이 높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가 이탈했고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가 신정 제재를 무너뜨리려고 한가. 한 나라에서 무기도 있고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그 정권에다가 아무런 선전을 하지 않고 아무런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데도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한 30%이더라도 그 제재가 돌아가요. 저도 이제 정치외교학과로 졸업했거든요. 예, 알죠. 예. 지금 이란에서는 이 시아파 교리가 원래 이슬람 교리보다 한 단계 더 좀 약간 강력해요. 왜냐하면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 후세인이 학살당했어요. 네. 이라크 카르발라이라는 동네에서 그 학살로부터 나왔던 그 아픔, 그 고통으로부터 생긴 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아파 안에 있는 특히 이 12이만파 이란에 있었던 시아파는 그 희생 정신, 저항 정신, 그 결과는 죽음이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가 너무 강력하고 매년 자해 정례 예식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해를 해요. 예. 이런 사람이 30%만 있어도 그 정권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무기는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방송국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네. 그리고 정권이 그 사람들을 세뇌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타고나게 그 교리로 진행되니까요. 네. 그리고 신기한 거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이라크 사태도 좀 약간 만만치 않은데 이란에 있는 신정 제재를 이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라크에 있어요. 다른 나라인데도. 네. 뭐 이런 현상이에요. 그건 왜 이라크에 그렇게 많아요? 예전에는 일단 이라크라는 나라는 사실은 로마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로부터 오스만 제국하고 사파비 왕조 사이에는 하나의 쿠션 지대였어요. 근데 이제 1차 대전 때는 그 쿠션 지대를 가지고 영국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라크 원래 이라크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라크에 이쪽은 시아파고 이쪽은 순니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안에 있는 시아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란 사람이기도 하고 이라크 사람이기도 하고 khomeini도 망명 나갈 때는 이라크 나자프에서 16년 17년 동안 망명 생활했고 거기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이라크에서는 고위급 신학자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더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요.
이스라엘이 이란 장군들을 죽였는데 네. 그때 일부러 원칙파들을 죽이고 개혁파를 남겼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저도 그건 최근에 이제 이란 전문가들이랑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이제 그 전날하고 둘째 날 갑자기 이렇게 장군들 중에 한 32명인가 33명 사람을 죽였는데 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뽑았는데 이란 전문가들이 예. 다 원칙파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란에서 정권을 이제 붕괴하지 못하도 정권이 붕괴되지 않아도 개혁파가 있으면 네. 그나마 개혁파는 협상으로 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협상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원칙파들은 일단은 협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미 이란이 한번 협상을 했었거든요. 예, 오바마 때. 네.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탈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 있는 원칙파 사람들 보기에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 왜냐면 협상해봤자 어차피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란에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도 이 신적 체제가 붕괴되지 않아도 아싸리 개혁파 사람들이 좀 약간 정권을 잡으면 예. 그나마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좋을 건 좋을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참 이란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는 안 되지만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한 번만 정리해 네. 보면요. 나름대로 신정 체제는 서서히 흔들려 왔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격한 시위도 생겼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원칙파들보다는 개혁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남아 있고 네. 그 얘기는 뭔가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트리거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트리거가 생기면 이란의 그동안의 체제가 한번 더 크게 확 바뀔 네. 수 있는 힘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근데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원칙파들 중에서 완전 매운맛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 우리는 뭘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소양이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러면 다 다시 똘똘 때려치고 뭉치는. 아. 완전히 그런 캐파가 뭐 일종의 좀 약간 보이지 않는 진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많이 여쭤본 네. 이유가요. 바로 이 질문을 드리기 네. 위해서 사전에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던 네. 건데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혁명 수비대 슬레이마니 이런 해외 작업들을 담당하는 구대수 담당하는 부대 대장. 네. 그분을 직접 암살하고 내가 했다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수뇌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더 자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이란 내부의 분위기마저도 있으니 뭔가 직접 사실 개입을 지금 하지 그 않을까요? 주제가 이란에서 거론 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실수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란 그 술레이마니가 제거됐었는데 네. 이란대 그걸 보복으로 미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했어요. 예. 군사 기지를 해가지고 이제 물론 미리 얘기를 해주고 이제 우리는 이 시간대 니네들이 군사 기지를 때릴 거다. 그래서 그때 니네들이 알아서 대비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크게 교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는데 또 니네들이 이렇게 죽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개망신 당해요. 이제 그때는 뭐 미군들이 이제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폭탄이 떨어져다 보니까 미사일 떨어져다 보니까 내진탕이 돼가지고 치료받은 미군들이 몇 명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미군은 안 죽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원칙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때는 미군 장군 한 명이라도 죽였어야 돼. 우리는 그때는 미국이란 그런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까지 떨어진 거야. 아, 예. 지금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이 우리 코앞에 온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 이란 아니고 뭘 하면 너뿐만 아니고 너의 동맹국 이스라엘까지 우리는 쏴버릴 거야. 알아서 해.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야 지금 항공모함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좀 따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좀 협상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또 이렇게 모양 빠지면 안 되니까 니네들은 하나의 군사 기지를 그 항공모함으로 싸서 니네들도 또 우리의 어떤 좀 약간 쓸모없는 군사 기지를 때리고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이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 분위기는 예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많이 후퇴됐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 이번엔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라크도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지금 크게 뭐 막판에 미국이 크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라크를 갖다 이란에다가 바친 사람이 누리 알말리키라는 국무총리인데 네. 그 사람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중동판에 다시 좀 약간 혼란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네. 지금 내전이고 내부 시민들의 시위였는데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 대상은 뭐 이스라엘입니까? 미국입니까? 뭡니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라는 거 이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아요. 그 그러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중동 정책이 크게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네. 70년대 이후로부터. 네. 그러면 이건 내부의 내전이고 시민사회단체 한 거였는데 왜 이스라엘이나 이란을 그 무장단체 애들이 무기를 지네들끼리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무기를 구매할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좀 손가락질 하는 것도 좀 아닌 거 뭐냐면 나의 적대국이고 적대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자기네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네. 내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나의 적대국인데 네네. 나도 무기를 주겠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거꾸로 지금 하마스도 이스라엘 상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란도 하마스한테 무기를 주거든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먼저 때리느냐가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서로 다 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 그 군사 조직들한테 무장 단체들한테 무기를 주고 네. 이스라엘도 이란에서 이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소수민족들의 독립 단체들한테 무기를 주고 누가 먼저 주는지가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이 행동이 쌍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하타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래도 수뇌부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코너에만 몰리면 안 되고 한번 들이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번에도 슬쩍 또 개혁을 해주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은 결국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두 분 아니고 사실은 거기 시스템이 좀 약간 세 개 그 삼각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또 어디예요? 이제 신정체 그 신학자들이 있고요. 예.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혁명 수비대까지. 네. 이렇게 삼각관계.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말 아니고 예. 마이클 루비오가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이란을 지금 끌고 가는 세력이 신학자들. 정치인들. 어느 그리고, 정도 선택을 받은 선출되는 양복을 입은 양반들. 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서도 원칙파들하고 개혁파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석유를 외부에다가 불법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으로 파는 일을 누가 하냐면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장군들의 친척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누적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국심이 없고 단장 지금 자금이 쏠쏠하게 들어오는데 이 분위기가 좋은 거죠. 굳이 왜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을 보기엔 이제 가서 이제 출마하고 당선돼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국민이랑 대화를 해요. 네. 대화를 해보니까 뭐 물론 이제 반정부 사람들이랑 대화를 토론했겠지만 예. 반정부이든 아니면 조금 상식 있는 국민이든 야 우리 좀 약간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리 좀 약간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아무리 신정 체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더라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껴요. 예. 자 신학자들이
하마네이가 지도자 된 신학자들이 이 두 개의 세력 간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꼬시냐에 따라 게임이 달라져요. 아, 예. 왜냐면 나이가 다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80대, 네. 70대 넘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미국 입장에선 지금 이란에 뭘 협상 조건으로 걸면서 니네 이란이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딱 세 할까요? 가지. 뭡니까? 핵 포기, 핵 포기. 그리고 저항의 축 포기. 어떤 거요? 저항의 축 포기. 이거 예. 이란이 지지하는 중동에 있는 무장 단체들한테 지원을 안 하겠다는 네. 약속, 보장.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 줄이기. 예. 지금 첫 번째 핵부터 시작을 하자면 일단 이란이 헌법적으로 그리고 신학자의 말이 있고 신학자의 법령이 있어요. 네. 이슬람 신학자들이 파트와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코란에다가 명시되지 않지만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신학자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알리 카마네이의 파트와가 있어요. 예. 핵무기는 하람이다. 자, 하람이 뭐냐면 이슬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예. 금지잖아요. 예. 돼지고기 금지잖아요. 예. 핵무기다 하람이다. 이거는 알리 카마네이는 죽어야지. 이렇게 알리 카마네이 본인이 이걸 바꿔야 돼요. 다른 신학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살짝 삐진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아, 하메네이의 그런 메시지 때문에. 아,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했었다면 그 사이에 우리 이 정도로 개망신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리 하마네이도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핵 개발했었다면 북한만큼이나 경제 제재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예. 핵무기를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란이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핵무기를 가져도 어차피 미국에다가 쌀 일이 아니고 이제 이란의 적대국은 이스라엘이니까 핵무기 없어도 그냥 단도미사일 때 뭐 굳이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핵무기 직접 단계에서도 충분히 협상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는 협상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의구심이 그게 드네요. 하메네이라는 최고 종교 지도자는 오히려 핵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라늄 농축하들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의 자유다. 예. 우리는 핵 개발 안 하겠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예. 핵 개발은 나는 금지라고 이슬람식 금지라고 나는 글씨로도 이렇게 그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라늄 건축하는 우리의 자유도 이건 니네들 어떻게 우리를 막았냐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핵포기를 주장하는 맥락에는 우라늄 고농축 이거 하지 말라는 거기까지도 포함한 거군요. 맞는데 예전에 이거 합의됐었어요. 네. 합의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거고 제 보기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예. 두 가지예요. 예, 저항의 축. 그렇죠. 예. 무장 단체들의 지원. 이거는 하메네이의 생각은 뭐예요? 지원한다. 이거는 우리도 몰라요. 하만의 생각은 뭔지는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란의 대외 정책을 보면 이 무장 조직들을 항상 외교 카드로 쓰거든요. 예. 때로는 발을 뺄 때도 있어요. 예. 완전히 고집을 뿌리고 끝까지 가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너무 많이 박살이 냈거든요. 예. 일단은 시리아에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렇죠. 시리아가 있어야지 이 조직들한테 지원이 가는데 시리아 없이는 가는 거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 여기서 이제 협상이 꼬이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마지막 거. 탄도미사일이요? 니네들의 탄도미사일이 400m인가 600m를 이렇게 킬로미터를 네. 넘으면 안 된다. 네. 즉슨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까지 가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란 포기는 이건 어떻게 포기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예.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나라를 샷단하고 열쇠까지 갖다 드릴까요? 이 얘기예요. 예. 여기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타격시킬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걸 포기해라. 이게 제일 큰 네. 거군요. 이건 포기할 생각이 이란은 없어 보이고요. 뭐라 해야 돼?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걸 포기하는 거하고 이란에 그냥 열쇠를
자 나라를 가지세요라는 걸로 뭐가 다를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미국이 여기까지 대형 항공모함까지 끌고 왔고 뭔가 할 것처럼 다 태세를 갖췄는데 네. 그냥 가는 것도 미국이 모양새가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뭔가 무력에 가까운 폭력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나 취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할 거예요. 이게 협상 안 되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시기는 전문가들도 하는 말은 2월 19일까지를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날짜예요? 라마단은 그때 시작이 돼요. 라마단 기간 때 미국이 싸면 오히려 중도적인 마음을 가진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네요. 마음이 반미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라마단은 한 달 걸리고 3일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3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2월 19일까지 안 한다. 그러면 3월 말로 연기되거든요. 예.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란에서 그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어요. 예. 중간 선거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피하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19일까지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날짜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네요. 네. 혹시 이런 것까지 예측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에 무력적인 제스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 같다라고. 핵시설하고 단도미사일 공장들을 쌀 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란과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 뭐랄까요,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혹여나 아까 지금 이란 내에선 강경파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타격까지 추가적으로 받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전에 통보를 하든 예고를 하든 또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북한하고 중국을 보고 이란을 그걸로 보는데 이제 네. 알리 카메네이라는 사람이 지도자 맞아요. 재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신학자예요. 네. 이 사람이 89년에 이제 제2대 종교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 그때는 이 사람의 타이틀이 후자틀 이슬람 즉슨 박사님이었어요. 예. 근데 원래 헌법상으로 아예툴라 돼야지 즉슨 교수가 돼야지 예.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그래서 그때 빠르게 헌법을 교정까지 됐는데 근데 그래도 나라에는 아예툴라 많으니까 교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89년에 종교 제거 지도자 됐는데도 한참 쿰이라는 도시에 못 갔어요. 쿰이라는 도시는 이슬람 신학자들이 많은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 선배들이나 교수님들, 선생님들인데 자기가 갈 수는 거기 어떻게 가요? 그렇죠. 좀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열심히 자기 책을 냈어요. 한 10몇 권의 그런 또 설명하면 너무 긴데 일마할이라는 책을 내야지 그건 승진이 되거든요. 네, 네. 그 책을 낼 때까지 거의 2000년이 됐어요. 거의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정치권에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강력한 사람들한테 왜곡이 돼요. 네. 이거는 이슬람 역사에서 이런 사례들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한 거 뭐냐면 상황이 너무 위기에 빠져들게 되면 네. 오히려 이란형 수비대 사이에서 아니면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이 알레 하마네이를 실어가지고 마치 태국에서 이제 군인들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질까봐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동안 자기 군사 조직들을 중동에서 키웠는데 무장 네. 단체들을 키웠는데 작동하지는 않았고 네. 이번에 하마스의 이 공격도 이란한테 동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란이 이걸 한번 작동해볼까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애들아 다들 동원해. 이걸 할 만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큼 중동에 있는 다른 친미 국가들이 사우디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미국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살살하라.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가 좀 약간 무서워요. 네. 만약에 이란의 초강경 기조가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미국의 동맹국가, 먼저 공격을 받을 미국의 동맹국가는 어디라고 보세요? 제 보기에는 뭐 카타르,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요? 왜냐하면 제일 영토가 크고 뭐지 이제 영공도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 왜냐하면 많은 난민이 파생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스라엘하고 좀 전까지 전쟁을 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스라엘은 기본이고 예. 왜냐하면 미국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관여하든 말든 간에 예. 너 나를 싸면 나도 이스라엘 살 거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란이 그런 협박을 해서 원래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쌀라고 하다가 멈춘 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또 중동에 또 다른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 탄생이 되면 미국을 협박하는 데 있어서 또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면서 수단으로 쓰는 것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는데 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요. 그때 타격을 이란이 좀 받았잖아요. 이란이 타격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막판에 하나 쓰고 전쟁을 마무리시킨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튀르키예에서 중재해서 미국과 이란이 뭐 고위급 회담 열린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거기에서 전향적으로 딱 뭐 어떻게든 마무리되는 거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결국 지금 튀르키예는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왜냐하면 네. 진짜 전쟁이 조금만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지금 시리아 인구가 2천만 명 좀 넘었는데 튀르키예에다가 500만 명 시리아 난민이 왔어요. 예. 이란 인구가 9천만 명 넘어요. 그렇죠. 튀르키예도 이제 좀 부담이 되겠죠. 예. 여전히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네. 제일 먼저 이제 크게 충격을 받을 나라는 튀르키예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이 뭐 시나리오입니다. 네. 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물러나고 뭐 예를 들어서 팔레비 왕조가 다시 이란을 장악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며칠 걸릴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며칠 걸릴 것이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때 혁명 쿠데타를 공부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미국의 시아에서 오랫동안 남미에 있는 쿠데타들을 지휘했던 에드워드 루트박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의 책이 있어요. 한번 뭐 구하시면 읽어보세요. 네. 너무 이제 실전에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쓰는 거는 학자들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네, 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며칠 걸릴 것인가. 이란이 뭐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확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왕정한테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예. 며칠 걸릴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 아프가니스탄인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카르자이한테 넘겨줬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도 20년 가까이 그게 결국 소모적인 지리한 과정이 있다 미국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팔레비 지금 미국의 케어 아래에 있는 왕실이 이란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으로 이란에 안착이 될까요? 이제 안착이 될까요? 네.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란의 이번 소요 사태는 뭐 시위는 안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지금 이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다가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은 하나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